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손끈 혼술 10월 18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정가 뒷담화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죠. 여의도 정치권에서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현 전국의 쟁점,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최대 이슈, 전국뿐이 아니고 지금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죠. 또 법조계 다 최대 이슈가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입니다.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인데, 이 사건에 정치권이 연루가 됐고, 처음에는 정권, 권력의 게이터, 권력 주변의 게이터 이런 쪽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라임의 주범격인 김봉현 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로비를 했다. 또 수사검사들에게 룸사롱에서 향응을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 그동안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몇 사람에게 로비를 했다고 해서 검찰 소환을 받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김봉현 씨의 이 편지 하나에 뒤죽박죽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새로 시작되는,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가 상당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도권을 어느 쪽에서 가져가느냐, 고비가 될 텐데, 그 선봉에 일단은 검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몸을 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반격을 막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윤석열을 떨쳐내기 위해서,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어떤 작전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최근에 입을 열기 시작한 윤석열, 지휘권을 발동하기 시작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값진 이성을 거뒀다. 하나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확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어느 정도 간처를 시켰죠. 그래서 일성을 거뒀고, 그 다음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씨 아들에게 허위 인턴 정리서를 발급시켜줬고, 그 대가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된 의혹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학에 업무 방해를 했다고 기소가 됐는데, 다시 허위 인턴 정리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총선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다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이 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기소를 하라 밀어붙였다. 그래서 이성윤도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성윤에게 윤석열이 이성을 걸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성윤을 넘어서,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을 넘어서 이번 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후의 결투를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내일 월요일부터 당장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당장 검찰 안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국회와 검찰 안에서 공방이 시작되고, 특히 검찰의 고위 간부들, 고위 검사들이 이 정치권의 한복판에 들어옵니다. 내일 국정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사위 국정감사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이런 곳이 돼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이성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겠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검찰이 오히려 막아서는, 다른 검찰이 하려는 것을 막아서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고, 라임과 옵티머스, 또 축소, 부실 수사 의혹도 따지게 됩니다. 이 서울고검 같은 경우는 한동훈 검사장과 난투극을 벌인 정진웅 부장검사를 감찰 중이죠. 자, 근데 감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진웅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또 따지게 될 거고, 동부지검에서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병가 혐의,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무혐의하면서 면죄부를 줬죠. 그 상황을 또 따질 거고, 남부지검은 여야의 정치 공방이 뜨겁게 일어날 겁니다. 이 김봉현, 그동안 김봉현 사건을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야당의 정치인에게도 줬다. 그리고 수사검사에게도 줬다. 그래서 내일 남부지검 국감은 아마 김봉현 국감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넘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목요일입니다.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죠. 윤석열이 출석을 합니다. 그동안 뭐 출석할지 안 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출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출석을 하면은 윤석열이 지금까지 했던 이성윤에게 거둔 이성, 이거 다 무의미해지고 이 사건은 완전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완전히 여권의 페이스대로 가면서 야당이 곤란해지고 오히려 이 주공이 역전되는, 그 공수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동안 이 총괄 수사 지휘권을 다시 행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 목요일 22일 대검 국감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윤석열의 입에서 어떤 폭탄 선언이 나올까? 이것이 핵심이겠죠. 저는 이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폭탄 선언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양쪽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딱 만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후퇴하면은 한쪽이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직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폭탄 발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야당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를 보면은 충분히 어떤 그 발언이 나올지 알 수 있겠죠. 일단 하나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남용 문제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던 한동훈을 비롯해서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줄줄이 자천시켜서 지방으로 내쫓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그 부산으로 보냈다가 법무연수원으로 와서 용인 분원에 있다가 다시 진천으로 보내고 또 감찰까지 하고, 이런 인사보복,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한마디 하겠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 뭔가 한 소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계속 제한하고 이 지휘봉을 뺏는 문제, 그 문제도 심각하죠. 그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 가져가서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 문제, 이런 문제도 윤석열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는데, 지금 라임, 옵티머스 이거 수사를 하는데 왜 검찰총장을 패싱을 했느냐.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김봉현의 진술, 그것이 6월 달에 나왔는데 윤석열은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의 뭐 리스트, 로비 대상 리스트 20인이 있는데 그것도 다 내부적으로 보고가 됐는데 윤석열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패싱 사건, 자, 이것도 다 22일 목요일 국정감사에서 돌출이 될 것이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윤석열만이 알고 있던 윤석열이 당한 그런 내용들을 폭탄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그럴 가능성이 저는 지금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 자, 그렇다면 이 폭탄 발언이 다 예고가 되는데 추미애는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 오늘 벌써 1월인데 오늘 벌써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고립화, 윤석열에 대한 감찰, 다시 재개를 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의혹인데 이것을 야당 비리로 대체기 하면서 특히 윤석열이 왜 권력형 비리에만 관심을 갖고 뭐 수사팀 확대하고 하라고 하느냐, 왜 야당에 대해서는 이 폭탄성 정언이 나는데 왜 그거는 수사 지휘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검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에 대한 직접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김봉현 감찰을 벌써 실시했다는 겁니다. 4일 만에 뚝딱. 김봉현이 그 옥중 편지 내고 나서 바로 감찰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죠. 벌써 끝냈다는 겁니다. 감찰 끝냈는데, 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 수수 비리, 또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 김봉현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리고 검찰에 진술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자, 이 강기정 수사, 뭐
여권에 대한 로비만 수사하고 야당에 대한 로비, 수사 검사에 대한 로비는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봉현이 진술을 한 거는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3일 만에 폭로가 있은 지 3일 만에 수사를 서둘러 감찰을 스스로 다 했다고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내일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일 있을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여권에 대한 로비 의혹을 번지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방향을 틀어서 야당에 대한 라임 같은 경우는 야당에 대한 로비로 바꾸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선택적 수사 지시만 했다. 왜 야당에 대한 수사 지시는 안 하고 이 강기정에 대한 수사, 여당에 대한 수사 지시만 하느냐.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부터 벌써 추미애의 법무부가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오늘 직접 겨냥했습니다.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겠죠. 윤석열을 직접 겨냥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윤석열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강봉현이 옥중서신에서 이야기했죠. 윤석열 사단이 자기에게 뭐 강기정을 철하고 그랬다. 그러면 뭐 이 감형시켜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쪽에서 뭐 공작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까지 풍기는 건데, 그래서 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자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말에서 그게 나오죠. 야권 및 검사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자, 그 의혹은 우리가 감찰을 통해서 밝혀내겠다. 이 말이 됩니다. 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윤석열에게 다가가고 있는, 윤석열을 겨냥한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법무부는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의 검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리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주체와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죠. 윤석열에게 또 수사를 안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식, 아마 이것도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거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방식을 바꿔서 윤석열을 또 고립화시키겠다는 그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윤석열 배제 카드를 오늘 당장 들고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이 잘못하기에 따라서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 대응하면은 레임덕을 앞당기는, 임기말 레임덕을 앞당기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망을 치면서 다시 윤석열을 쳐내고 그냥 대충 수사를 무마하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봉현은 그 과정에서 이 어떤 딜을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죠. 정권과 딜을 했다. 야당을 쳐주는 대신, 여당을 보호하고 야당을 쳐주는 대신 또 윤석열 사단이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 사단이 공작을 꾸미는 것처럼 하면서 그 옥중 편지를 공개를 해서 죄를 좀 감명받는 그런 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정가에서도 이 사건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장애투쟁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해결을 못하면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특검이죠. 특검 도입인데 지금 거대 여당 체제에서는 특검 법안이 의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동안은 장애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장애투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검이 안 되면은 장애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자, 배수진을 치는 것이죠. 야당도 지금 이 사건에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검찰에서는 추미애 대 윤석열의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그런 기폭제가 됐고 정치권에서는 정권과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또 야당이 다시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장애투쟁에 나서는 카드를 검토하는 그런 하얗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이 핵심 전국의 내관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의 흐름이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윤석열과 추미애 정면 충돌하고 또 윤석열이 이번 주에 정면 계속 언론에 등장하는 윤석열 위크, 윤석열의 주관이 될 것 같습니다. 송구권의 혼술 정가 뒷담화였습니다.